안녕하세요. 앞으로 우리 주변에 이제 일어날 무수히 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하우스푸어, 집 있는 거지 얘기와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우스푸어, 집 있는 거지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10년 전이죠, 10년 전. 2010, 2000, 2009년, 2008년, 9년에서 2010한 2, 3, 4년까지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무리하게 대출로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 때문에 고전하는 직장인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지만 대출금 갚느라, 이자 내느라, 원금 내느라 허덕이면서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외식도 제대로 못하고 김에 간장에 밥 한 끼를 때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많았죠.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에 관련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지금은 그때보다 2배, 3배 이상 빚의 규모가 더 커졌죠. 그 당시에 1억, 2억, 3억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4억, 5억, 6억 정도 수준으로 더 커져 있습니다. 지금은 하우스푸어가 영끌족, 벼락거지, 비투 이런 얘기로 바뀌면서 하우스푸어라는 용어가 사라졌죠. 대출해서 집을 사면 몇 달 사이에 몇 억이 번다. 분양만 받아도 5억, 7억을 그냥 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빚내서 집을 사겠다고 뛰어들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만화 짱구 아빠를 보면 대출 갚으려고 일하러 나간다고 하죠. 그 짱구 아빠가 하우스푸어의 모습인 거죠. 되게 씁쓸하죠. 되게 충격인 거죠. 왜? 그 짱구 아빠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게 결국에는 현재 우리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월급을 받았는데 현금 인출기 ATM기 앞에 가면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는 거죠. 되게 쥐꼬리만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 달을 살아야 되니까 더 빡빡한 거죠. 아빠는 지인들하고 저녁에 술자리에 가서 돈 내면서 술 마실 수 없죠. 회사에서 회식을 해야 겨우 가서 허리띠 풀고 삼겹살에 소주 엄청 먹는 거예요. 회식 아니면 절대로 가지도 못하는 거죠. 자기 돈 내고 저녁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엄마는 엄마대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슈퍼마켓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물품이 어디가 제일 싼지를 머릿속에 다 입력해 놓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사오는 거죠. 그래야지 되게 팍팍한 생활비 안에서 겨우겨우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살아도 10년, 20년, 30년 살아도 노후는 언제든지 불안하고 궁지로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들인 거죠. 이게 일본의 장기 불황 이후 일어난 일들인 거죠. 사료인간이라는 얘기들도 많았죠. 인간 사료. 조선일보의 뉴스 보면 돈이 없어서 인간 사료를 먹는 취업준비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냉동 볶음밥 3kg, 과자 2kg를 샀죠. 왜? 이게 식사 대신 먹는 거죠. 대량으로 이제 주문하면 냉동 볶음밥이 1인분 한 팩에 1,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식당 가서 밥 먹으면 9,000원, 만 원인데 저렇게 사면 한 팩에 1,000원이 안 되니까 저걸 사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취업준비생들이 대용량 식품을 사는 거죠. 대용량 제품을 인간 사료라고 부르는 거죠. 애완동물용 사료처럼 양이 많고 값이 싸죠. 대용량 과자 같은 경우에는 1kg에 5,000원에서 8,000원인 거죠. 낱개 포장보다 20%에서 40% 싸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긴 냉동식품 과자를 대용량으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죠.
눈에 띄게 2.5kg 이렇게 사놓으면 이걸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과자 먹으면서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를 해결하는 거죠. 식비도 아끼고 공부할 시간도 늘 벌고. 어떤 친구는 건빵 6kg를 12,900원에 샀어요. 아침 식사용으로 먹는데요. 취업 준비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점에 가서 밥 한 끼 먹으려면 2시간 정도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료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가 된 거죠. 인간 사료라는 표현이 되게 좀 별로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인간 사료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밥 한 끼조차 맘 놓고 못 먹는 그런 취업 준비생들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취업 준비생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경제 불황의 시대에는 미친 듯이 일하면서도 그런 싼 이제 인간 사료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모두 다 그렇게 먹으면 미치겠죠, 몸이. 근데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그렇게 때우는 거죠. 그렇게 때우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인간 사료라는 얘기, 사료인간 이런 얘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다.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고 팍팍해진다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인 거죠. 하우스푸어, 그러니까 짱구 아빠의 이야기. 하우스푸어로 수십 년 동안 모기지론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사료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는 경제 불황이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 뭘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빚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버는 돈을 가지고 수입 이내로 어떻게 생활할지, 남는 돈을 어떻게 절약할지, 어떻게 아끼고 절약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잘 아끼고 소중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능력을 좀 더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 그리고 또 실천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는 거죠. 너무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자기 비하하지 말고, 비록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저 아래일지라도 항상 희망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 힘든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짱구 아빠의 그 하우스푸어 이야기, 그리고 인간 사료들의 그 돈 없어서 저렇게 냉동볶음밥, 그리고 건빵 이런 것들을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거죠. 잘 생각해야죠. 그리고 절대로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라고 그냥 정치를 혐오하는 순간 정치인들은 스스로 경쟁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기득권들에 빌붙어서 기득권들에게 돈 퍼주고 자기들의 자리를 이용해서 배명령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된다는 거죠. 절대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대통령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이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는 일개미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 중독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들을 위한 머슴이 돼야 되고 국민들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대략 반대가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고 정치인들이 잘못 행동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봐줬던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거죠. 앞으로 한국, 저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도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고 세금이 낭비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의 이 경제 불황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어떤 식으로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불황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